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들었다면,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험담이라는 녀석은 먼 옛날부터 쭉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옛날에도 잠자코 있는 사람은 무뚝뚝하다고 욕먹고, 말 많은 사람은 수다쟁이라고 비난받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 사람조차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법구경 227. 험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험담 같은 건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법구경 228. 화해봐라.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화를 지피고 언제까지고 반복하면 그 원망은 영원히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는 다시 피어올라 당신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화의 반복에서 벗어난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짓밟았다. 저 사람이 나를 호되게 깎아내렸다.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런 식으로 화를 지피는 걸 멈추고 반복되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그 원망은 고요히 잔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마침내 편안해집니다. 화라는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오기. 당신의 친구나 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대접하려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생겨 모두 밥이 돌아가 버렸다고 말이죠. 이제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접시, 수북히 담긴 요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 당신은 홀로 쓸쓸히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해 온다면 화라는 독이 차려진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화라는 이름의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손도 대지 않은 독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홀로 화라는 독이 든 요리를 먹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공격에 살짝 힘을 뺀다. 타인이 공격할 때 당신도 공격으로 반격한다면 당신의 원망도 상대방의 원망도 잦아들기는커녕 중폭되어 무한히 이어집니다. 이제 됐다. 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짝 힘을 빼면 서로의 원망은 잦아들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에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곳을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려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험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람은 그 입에 날이 잘 선 도끼를 품고 태어나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고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험담의 도끼를 내려 찍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경직되고 내 속에 불쾌한 신경 자극이 생기고 몸 안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호흡에 독가스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이유. 타인에게 괴로움을 안겨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날리고 쾌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라는 질문 앞에서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일부러 애매하게 굴면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쾌감에 젖어 지켜봅니다. 상대에게서 업무 의뢰 메일을 받고도 오래도록 무시하며 곤욕스럽게 만들고는 그거 참 고소하다 며 쾌감에 젖어 생각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들면서 쾌감을 얻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면 마음속에 차곡차곡 엎보인 화가 쌓여 도리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만을 쉼없이 쫓게 됩니다. 당신의 화가 상처 입히는 것. 상대가 누구든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에 자신을 잊은 채 공격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복의 폭탄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한 점이 싫다고 상대방이 가장 아픈 곳을 쿡 찌르면 그 말을 들은 당신 역시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주제라며 당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되돌려줍니다. 흥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듣는 것을 물론 말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몸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 말고도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 당신을 미워하는 경쟁자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건 대단치 않습니다. 화로 일그러진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훨씬 당신에게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 화해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이제 싫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뇌에서 신경 독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온몸으로 독과 같은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뱀이 탈피하여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자,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마약, 온갖 언젠가 불화, 지긋지긋한 다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언쟁에서 질 것 같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불쾌감이 용솟음 치듯 분출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불쾌감이 용솟음 치듯 분출되기에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려 듭니다. 반대로 이길 것 같거나 상대가 만만해 보이면 깔보거나 혼쭐내주겠다는 우월감과 쾌감에 빠져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쾌감과 불쾌감의 신경 경로를 억제하는 온화한 해독제를 분출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안갚음하지 않는다. 마음을 보호하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귀에 거슬리는 말에 무심코 상처를 입었다 해도 결코 가시돋친 말로 받아치지 마세요.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있을 당신에게 타인과 대적하는 것 따윈 정말로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버린 일, 타인이 어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화를 버리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감각에 특출나다.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게 없다면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 자주 불같이 화내는 사람, 언제까지고 원망을 잊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친절을 가장하는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저속하다는 걸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또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 2.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배우자, 장모나 장인. 이러한 주변의 소중한 존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로 상처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친절하게 행동해도 저속한 사람으로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불쾌한 상황에서도 온화할 수 있는가? 옛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데이카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녔죠. 그녀는 칼리라는 이름의 하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리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 어디에도 화가 없는 온화한 분일까? 어느 쪽인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칼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일어나 아주 늦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베데이카가 지각하다니 무슨 일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인님 하고 칼리가 대답하자 베데이카는 지각하고서 아무 일도 아니라니 건방지다며 새 막대기로 칼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칼리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이나 말투와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만, 즉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화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해도, 못된 사람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때리고 공격해도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만큼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당신이여, 만일 적이 당신을 사로잡아 톱으로 당신의 손발을 자르려 한다면 손에도 발에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손에도 발에도 신체의 고통이 새겨질 테지만 그 고통에 반응하여 싫다며 마음을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적이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마음의 안전 운전자.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 핸들을 쥐고 균형을 유지하듯 폭주하는 노여운 생각을 통제하여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마음의 안전 운전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일 분노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멀거니 핸들만 쥐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폭주하는 차에 농락당하는 미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이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자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정되어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해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성공한 뒤에도 자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언가를 해내면, 약간의 일을 해내면 어리석은 자는 곧장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굽실거리게 하고 싶다. 축혀 세워지고 싶다. 며 물욕과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모두 내가 한 일을 알아봐줬으면, 모두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유치한 욕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자의 욕망과 오만함은 점차 비대해져 갑니다. 누구의 거심을 잊어버리는 행복. 이 아이디어는 나의 독창적인 것이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의견이다. 내가 졌다. 이것은 저 녀석의 의견이다. 헐뜯어주마. 누구의 것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면 당신의 마음은 세상 일을 나와 남이라는 대립관계로만 보게 되기에 괴로워집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두 가지를 잊을 수 있다면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당하거나 비판받아도,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으세요. 어째서 이런 것도 못하는가 라고 매도당해도 마음속에 피어나는 열등감을 재빨리 깨닫고 괜찮다며 받아넘깁니다. 역시 당신은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어도 건방진 우월감이 마음을 지배하려는 걸 번뜩 알아차리고 아무렴 어때? 라며 흘려보내세요. 평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어차피 환영.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어차피 나는 이라며 열등감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칭송받게 돼서 역시 나는 능력자야. 이제야 알아주는 건가? 라며 우월감이 피어올라도 오만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생겨나는 쾌감과 불쾌감은 내에서 만들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째째한 욕망을 없애고 폄하되는 게 싫다는 화를 없애세요. 쾌락의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 생기는 기분 좋다는 쾌감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박에 우쭐대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쾌락의 자극을 구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의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현재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깊이 차분해져 있다면 종교나 사람을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이제와 새삼 마음을 차분히 안진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도록 자 보아라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노골적인 자랑을 꺼내지 않아도 태도나 행동에서 자만심이 묻어나옵니다. 나를 좀 알아줘 라는 마음을 내보이듯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잘난 듯 굴지 마세요. 부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집착한 나머지 내 생각은 대단하다며 집요하게 우긴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미움을 사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당신의 의견에 납득되고 당신을 칭찬할지라도 대부분은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멀리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을 우긴 결과로서 남들이 때마침 찬성해 주었다면 당신은 역시 나는 옳다며 우쭐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서 흥분한다면 그만큼 오만한 성격이 되어갑니다. 자만은 고통을 키운다. 자만은 당신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하며 맛을 들이면 당신은 이전보다 한층 더 자만에 젖은 말투를 내뱉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에 실패할 때는 화가 나고 화물며 성공하더라도 오만한 성격으로 변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탁해질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무턱대고 의견을 밀어붙이는 일은 멀리하세요.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고 내 속에서 쾌감 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 해도 그 쾌락은 한순간에 끝나는 찰나의 위안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겨보았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고작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 평온한 걸 안다면 말다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사고를 전환한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것에 서툽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려놓고 가볍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늘 연습하세요.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은 이전의 나보다 낫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혹은 이전에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같다. 혹은 이전의 나와 같다는 말로도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에 걸린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답하세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승부다. 내가 훨씬 낫다. 내가 못하다.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면 당신은 상대를 꺾고 싶어 어떻게든 트집을 잡게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방해하는 바람에 업무가 엉망이 됐다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무승부, 승리, 패배 같은 건 무시한 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건방진 태도도 언쟁도 깔끔히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